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션3에서 부동산 앱 서비스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와 함께 그 채용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채용 설명회를 원래대로라면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더 열심히 제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채용에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다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채용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회사 이름은 스테이션3입니다. 네, 저희가 역삼동에서 창업을 해서 재밌게 좀 이름을 지어보고자 해서 스테이션3로 지었습니다. 회사명은 스테이션3지만 서비스하는 서비스명이 다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3년 5월 달에 저희 설립을 했고요. 이제 횟수로 벌써 8년 차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는 이제 공동대표가 계시고 직원 수는 현재 85명 정도 돼 있고 내년에 이제 채용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95명에서 100명을 좀 넘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도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방을 좀 사진과 함께 볼 수 없을까?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대두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모바일에서 본인이 편하게 사진으로 좀 방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완을 했고요. 저희 다방이나 경쟁사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 사실 리스트형이라고 그러죠. 글로서만 뭐 이 방에 대해서 봤는데 사진으로 사실 방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진과 모바일 폰 두 가지에 착안을 해서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할 때 당시에 그런 뭐 GPS나 카메라 같은 것들이 발전이 있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년쯤에 창업을 했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되던 시절이었어요. 대부분 4인 가족, 3인 가족 이렇게 가족들과 많이 살고 있던 시절에서 독립해서 이제 본인만의 집을 꾸미고 그리고 혼자서 자취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트렌드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1인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착안을 해서 방을 구하는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바일 앱 쪽으로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그 부동산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저 화면이 보시면 진짜 그 PPT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실제 앱 화면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열악했고 그리고 굉장히 아마추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잘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하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편됐지만 거의 기능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고 그 지역에서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입소문을 타고 6개월 만에 저희가 다운로드를 3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도 좀 좋은 성과를 계속 냈고요. 그 성과를 내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에서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발품 대신에 손품을 좀 팔자. 예전에는 방을 찾을 때 돌아다니고 직접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됐으면은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이용해서 집에 대한 정보를 보자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모토였고, 수기 대신 모바일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중개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뭐 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집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공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세입자나 방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수기로 많이 하고 계셨는데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또 두 번째 모토였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데 부동산 시장을 좀 투명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조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투명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온라인에 투명하게 보여주고 소비자나 사용자들이 조금 더 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모토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한 8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AI 분석이라 그래서 현재 저희 다방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그 해당 매물에 대한 그 저당을 저희 그 AI가 분석을 해갖고 해당 매물이 보증금을 얼마까지 설정해도 되는지, 월세를 얼마 정도 내는 게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물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해당 매물이 주변 시세나 주변의 이런 그 다른 매물에 비해서 가격이나 교통이나 편리성이 얼마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매물 빅데이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권들과 저희가 지금 현재 협업해서 전세자금이나 대출 조회 같은 것도 저희 앱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훨씬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다방은 돈을 어떻게 버냐, 다방은 매물 거래하고 돈 버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저희를 사용하시는 이제 파트너 부동산 분들이 매물을 등록하실 때마다 저희한테 광고비를 올리고 쓰는 개념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알바 천국이나 잡코리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인 구직할 때 보통 기업들이 공고비 내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무료 서비스로 보시고 해당 방이 마음에 들면은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3개 정도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는 다방이라는 많이 아시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방을 필두로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쓸 수 있는 다방 프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앱 같은 경우는 중개사분들이 본인의 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앱이고요. 저 앱 안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을 광고를 등록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기능들도 있고 그 광고에 대한 효율 측정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방 방주인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방 그 허브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방을 소유하신 분들이 저희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방 앱에다가 그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동산의 주체들, 방을 부하는 임차인, 방을 내놓는 임대인, 그리고 그 중개를 해주는 중개인, 이 3개의 역할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이 저희는 3개가 출시가 돼 있고 이 3개 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방 앱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2개 앱에 또 기능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방 프로에 또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나 기획적인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용자 관점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3개 앱으로 출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3개의 중개인과 임차인, 임대인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는 게 저희의 그 꿈이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방 허브까지 최근에 출시한 다방 허브까지 해서 3개의 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소 낙후돼 있던 부동산을 좀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각각의 주체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희의 그 희망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다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채용 설명회인 만큼 저희 기업 문화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 문화는 좀 수평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급 대신에 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TF 구성인데요.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언제든지 참여를 해서 TF를 열고 그리고 같은 목표를 좀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열려 있고요. 유연하게 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좀 많이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제자리 마켓이라고 저희가 거의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중고 물품을 갖고 와서 직원들끼리 싸게 쓰지 않는 물품을 교환한다든지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서 뭐 대관을 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광고에서 TBCF에서 저희 모델인 혜리 씨가 입었던 그 용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직원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뭐 일반 기업에도 많이 있는 뭐 사내 체육대회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기업 문화 소개라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저희도 다른 회사에 있는 거 다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굳이 읽어드리진 않고 한번 쭉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연차도 쓰고 뭐 포상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네, 학자금도 지원해드리고 있다. 뭐이 정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점심 저녁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재상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은 그 주도와 실행, 그래서 조금 그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님 문화나 수평적인 문화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뭔가 일을 시키거나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적용하면은 조금 연차가 낮으신 분들은 와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드신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이렇게 막 일을 막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일을 알아서 실행을 하고 좀 찾아와서 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조금 인재상에 맞는 것 같고요. 투명과 신뢰라고 해서 조금 서로한테 언제나 좀 투명하게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뭐 숨기는 거 없이 다들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의 조금 기업 문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유연인데, 저희가 뭐 나이 직급을 떠나서 이제 님 문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유연한 부분이 있고, 또 공교롭게도 되게 나이가 되게 다 젊으세요. 저희 평균 나이가 31.5세인가로 굉장히 평균 나이가 젊어서 아무래도 좀 젊은 기업 문화를 저희가 지향하는 편이어서, 뭐 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업무를 대하는 태도들도 조금 되게 굉장히 좀 영한, 네, 스타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업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 채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분야가 아직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현재 지금 저희 채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마케터를, 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쪽이고요. 담당 업무는 써 있는 것처럼, 네, 그 마케팅의 디자인을 좀 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나 그 마케팅 SNS 채널 같은 것들을 운영해 보셨던 분이면 저희와 잘 맞을 것 같고요. 필수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이고, 포트폴리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네, 심사 후에, 네, 그 면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발 쪽인데요. 개발 직군이고 현재 지금 iOS 개발자 1명, 백엔드 개발자 1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iOS 개발자는 저희 다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폰, iOS 클라이언트 개발자입니다. iOS 쪽 개발 경력이 한 2년에서 5년 정도 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위프트라든지 오토레이아웃 같은 것들, 네,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이 필수 자격 요건은 대부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네, 네, 희망하신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엔드 개발자분 1분 채용하고 있고요. 백엔드 쪽에서는, 네, 다방 운영 및 서비스 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설계 및 구현 쪽이고, 네, 스프링부트를 이용한 REST API 개발 쪽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필수 자격 요건은 서버 쪽에 한 4년 정도 개발을 하셨던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바 스프링 기간을 한 3년 이상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저희가 이제 필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서버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면,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영정보팀인데요. 운영정보 담당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정보라 그러면 어떤 팀인지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전략 및 운영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팀이고요. 다방에 이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위 매물이나 그리고 뭐 매물의 진위성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의 현황을 분석을 하고 신사업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함께 하는 쪽이고요. 말 그대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으로는 저희 그 엑셀을 좀 잘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부터 들어온 걸로 할게요. 순서대로. 네. 업무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은데 인사고과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인사고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KPI를 그 연초에 세팅을 하고요. 팀 KPI, 개인 KPI를 세팅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팀에 대한 평가, 개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면 평가도 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그 해당 그 부서원이 얼마만큼의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조직장분들, 상위 조직장분들이 판단을 해서 인사고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평가가 없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평가가 있어야 보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연봉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되게 민감한 질문이어서 사실은 이게 평균 연봉 수준을 공개를 하면은 이게 사내 아마 규칙에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아마 평균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취업 사이트들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부족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평균 급여 해당 업계 수준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에서 경력이 미달되면 지원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미달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확률이 떨어지긴 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뭐 경력이 없으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저희가 뭐 채용을 진행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업무에 대해서 뭐 이해도가 높으시거나 혹은 뭐 대학교 졸업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굉장히 뭐 많은 경험이나 혹은 뭐 본인이 개발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굳이 회사를 다니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방의 전체 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전체 부서는 크게 저희가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개발본부와 비개발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서비스 개발을 하는 쪽, 아무래도 저희가 핵심 개발사다 보니까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그쪽에는 개발 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 직군들, 그래서 앱 개발, 그다음에 백엔드, 백엔드라든지 프론트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리싱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과 디자인 쪽이 개발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개발 쪽에는 이제 사업이나 마케팅, 홍보, 그리고 운영, 그다음에 CS 이런 쪽들이 다 운영이 돼 있고요. 워낙 팀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금 다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채용 공고가 나온 것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채용 공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상시로 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 홈페이지, 저희 쪽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채용 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같이 일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 중점적으로 보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그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하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쪽 직군이라고 하시면은 개발을 얼마만큼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것 같고요. 마케팅 같으면 마케팅에서 얼마만큼 그런 정말 마케팅 창의력이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분이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정말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신 분인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연령도 되게 어리고 젊은 기업이고 되게 수평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수평적인 거를 잘못 오해하시면은 내가 와서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고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그냥
본인이 난 알아서 내일 잘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다음 질문은 마케팅팀은 신입이어도 포트폴리오가 갖춰지면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입이어도 포트폴리오만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잘 마련이 돼 있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같이 일을 해보실 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하셔도 되고, 네, 채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주저말고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모칭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모칭 쓰면서 저희도 원래 니모칭을 처음에 쓰진 않았는데 중간에 바꾼 겁니다. 근데 불편한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위 조직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업무해서 뭐 과장, 팀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입 사원이 와서 님님 거리면 사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젊은 그 새로 오신 분들도 나는 신입이니까 님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분들도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보다 훨씬 오래 다녔던 팀장님한테 님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그 호칭을 부르는 업체나 기업들은 조금 더 이렇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님으로 하다 보니까 수평적이다 보니까 항상 회의가 많아져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다 같이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 채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신입 채용 계획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고를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올려놓긴 했지만 신입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채용 공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잡코리아라든지 각종 채용 사이트에 저희 회사 채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신입이지만 경력직 이상의 뭔가 퍼포먼스나 혹은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저희한테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내 직원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학력 수준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크게 학력 수준을 보진 않고요. 최근에 또 기업들이 학력 수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는 또 그만큼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학력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만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 열정을 가지고 있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네, 학력은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수준은 그냥 대부분 4년제 대학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밀고 있는 다방 서비스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좀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방이라는 사용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 앱 서비스가 있고요. 중개사분들이 쓰시는 다방 프로라는 서비스가 있고, 임대인분들이 쓰시는 다방 허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의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다방 안에서 이제 뭐 원룸이라든지 투룸, 오피스텔 같이 젊은 2030 사용자들이 많이 구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래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세, 월세, 매매까지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서비스도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서비스 좋은 데가 많겠지만 저희 다방도 많이 좀 봐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직 되게 많은데 저희가 몇 시까지죠? 2시까지? 네, 6분 남아가지고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요한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다방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젊다? 네, 그리고 좀 수평적이고 능동적이다?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걸 하면서
저도 원래 스타트업을 합류하기 전에는 좀 큰 회사에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뭔가 이렇게 부대로 치면은 저희는 소규모의 뭔가 특공대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부대들은 사실은 움직이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인원 통솔도 오래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는 작은 조직이고 그리고 좀 다 젊다 보니까 빠르게 유연성 있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거 그게 거의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절차는 여러 단계,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면접은 저희가 일단은 채용 사이트나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 지원을 받고요. 이력서 지원하신 분에 한해서 1차 서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서류를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들어오신 서류는 당연히 다 봅니다. 전부 다 보고 네, 뭐 그냥 자동 뭐 스킵 뭐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다 출력해서 네, 한 분 한 분 다 꼼꼼하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직군에 따라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면접은 크게 1차, 2차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해당 직군의 실무팀장, 개발이면 개발팀장님께서 보게 되고요. 그 1차 면접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최종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그 위에 상위 조직장인 개발실장 혹은 본부장이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인적성 검사는 없고 최종 합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최종 수습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 따로 뭐 급여가 적게 나간다거나 따로 그런 건 없고요. 동일하게 정규직과 업무를 똑같이 하시고 해당 그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고 다만 이제 3개월 동안의 회사와 그다음에 그 채용되신 분 간에 이제 합을 좀 보는 시간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의 그 수습 기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면접 과정을 직접 진행하실 것 같은데 면접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 면접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정해진 답변이 없으니까 면접이라 그래서 저도 면접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그 해당 직군에 대해서 이해가 많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뭔가 질문을 하나 해도 그래도 좀 열정적으로 단답형보다는 본인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 회사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틀린 답변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조금 본인의 생각을 많이 피력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 운영 팀 쪽에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주셔가지고요. 질문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채용 설명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방의 박성민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